우리가 이제 그 육친법, 비경겁제 식신상관, 편제정제, 편관정관, 편인정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육친을 많이 활용을 하긴 하는데 그 육친법이 사주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장애라기보다는 뭐 방해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기해생 남자가 기해, 신미, 갑인 이런 사주팔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대운이 임신대운으로 왔다. 그러면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편인, 편관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서는 해석의 한계가 생겨요. 해석의 한계.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편관이 왔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얘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0살이야 이제. 10살인데 편관운이 왔네. 그러면 그냥 몸이 아플래나? 편인이 왔으니까 공부를 하나? 편관이 왔으니까 뭐 몸이 아플래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될래나? 힘든 일을 갑자기 하게 되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돼지띠고 연월에 걸쳐서 해묘미 삼합에 해당하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임신대운에 겁살에 걸리는 거죠, 겁살. 저는 사실은 육친법은 사실은 맨 나중에 끝에 가서 조금 써먹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꾸 육친을 우선주의하는 우선주의, 육친법 우선주의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서는 꽝이에요, 꽝. 해석이 되질 않아요. 해묘미 겁살에 왔으니까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마음의 중심을 못 잡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다. 그리고 인신충이니까 겁살에다가 일지를 인신충하니까 자꾸 집 밖으로 돌려고 그런다. 집 밖으로 친구들하고 놀려고 그러고 자꾸 집안에 있지 않으려고 그러고 애가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 현상이 자꾸 생기죠. 그래서 이런 육친법을 우선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이 뭐 육친법을 빼고 우선은 신살, 12신살 중심으로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진대운이 왔다. 아니면 진년이 왔다. 그 만약에 30대인데 진년이 왔다. 그러면 편제가 왔네. 이렇게 해석해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편제 왔으니까 사업한다. 사업의 소질이나 기질이 사주팔자에 있으면 사업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사주팔자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주팔자거든요. 사업을 하기 어렵죠. 근데 육신법으로 편제가 왔으니까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해묘미에서 지니니까 반한살이란 말이에요. 반한살이라는 거는 일단은 약간은 늪에 빠진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구덩이에 빠진 거고요. 늪에 빠진 거고요. 일단은 높은 자리가 아니고 낮은 자리로 간 거예요. 낮은 자리. 정신적으로 일하기보다는 몸으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일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일을 이 반한살에 하게 된다면 자기가 뭔가 품격 있고 고상한 일을 하기가 일단 어렵고, 급여 수준도 자기가 원하는 수준으로 가져가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반한살, 그러니까 우선은 신살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자꾸 육친법을 먼저 이렇게 해서는 되지가 않아요. 사주팔자 자체만 놓고 해석할 때도 정관 있네, 정제 있네, 편인 있네, 정제 있네, 비견 있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습관을 다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실력도 늘지도 않고 해석하면 자꾸 오류가 생기고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글자 자체의 뜻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글자 자체의 뜻. 저도 상당히 늦게 깨달은 거지만 이게 자꾸 육친법으로 해석해서 문제가 생기고 오류가 생긴다라는 거죠. 갑이라는 거는 관계성을 깨트리는 글자고, 신이라는 글자는 알곡을 걷어들이는 글자고, 기토는 중재를 하는 글자고요. 이런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 그 다음에 사주팔자 지지에서는 해묘미에서 미는 반한살, 해묘미에서 이는 망신살, 이렇게 먼저 신살로서 먼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묘해, 미하고 해하고 삼합, 임미 귀문, 암합이죠. 암합. 인중에 갑하고 미중에 기토하고 갑기 합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자꾸 합이 붙어 있으면 사회적 활동성이 약해집니다. 과감하게 결단을 내린다든지 추진력을 갖고 일하는 것은 불가능. 왜냐하면 합의되어 있다는 건 묶여 있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숙제를 풀어가야지. 육친법으로 뭐 정제가 있네, 편인이 있네, 정제가 또 있네, 정관이 있네, 비견이 있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해석의 방법을 근본적으로 조금 대대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실력이 늘고 해석도 정확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